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 원장이고 벨뷰 EA 원장인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주 더위가 아주 한 걸음 다 물러서고 네. 좀 어떤 때는 추운 때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더웠냐? 네.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이 추워지는 날씨처럼 그 더운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그래도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서 할 일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히 9월, 10월, 11월 이 세 달은 우리 그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정말 정신 차리고 지내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지난주에 두 가지 굵직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 서북미 지역의 그 플래그십 학교죠. 아주 그 대표적인 우리 학교인 그 유덥이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그 대학 랭킹 순위에서 네. 작년에 비해서 한 4단계쯤 밀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해하고 실망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뉴스는 그 National Merit Scholarship, 그러니까 그 전국 고등학교 성적 우수 장학금 뭐 이렇게 말을 할까요? 네. 그런 그 위원회에서 준결승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나 각 주에서 1%에 드는 학생으로 뽑혔는지를 네. 발표했는데요. 순위가 그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실망도 하고 아주 환호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들었으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 11월 15일 뭐 이렇게 아주 조기 전형,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시 전형이죠, 한국으로 하면. 네.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마감일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북미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관심 있어 하시는 유덥, 그리고 UC, 버클리나 UCLA처럼 그런 학교들의 원서 마감일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에 걸쳐서 아주 백투백으로 아주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좋은 원서를 써서 제출하기가 힘든 그런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월, 10월, 11월 학생들이 바쁜 그런 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럽의 이제 대학 랭킹이 올해는 좀 떨어졌다는 소식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대학 랭킹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건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랭킹이 낮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랭킹 믿어도 됩니까? 아주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랭킹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욱박지르시기보다는 랭킹을 어떤 도구로서 부리셔야 됩니다. 네. 랭킹은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이라서 사로잡혀서 끌려가시지 마시고 부려라 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는데 그럼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통계 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랭킹을 매길 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시면 어떡하나 이제 어떤 분들이 혀를 끌끌 네. 차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더비 2010년에 그 41위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5년간 뭐 부침을 계속하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48위, 재작년에 52위, 그리고 네. 작년에 48위, 그리고 이번에 다시 5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1년 만에 학교의 질이 그렇게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씩 막 바뀌느냐.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의심이 가실만 할 텐데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또 유더비 지금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그래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랭킹입니다. 그렇죠. 그 랭킹에서 이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데, 랭킹이 그 랭킹 말고도 수십여 가지의 다른 랭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킹들은 각각 한 랭킹이 대학의 질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몇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딱 좋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뒤바뀔 수도 있고, 이 랭킹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1등이었었는데 다른 랭킹에서는 뭐 유럽보다 못한 뭐 그 뒤쪽에 놓여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킹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원서를 쓸 때 그렇지만 어느 대학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보시려면 랭킹을 보시는 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지 부리는 것이지 사로잡혀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예. 네. 이번에 발표된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 외에도 뭐 많은 다른 랭킹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유럽의 순위는 각 랭킹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랭킹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에서 만드는 것, 잘 알려진 것입니다. 유럽이 올해 52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76위. 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먼슬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7위. 그리고 키플링거 매거진에서는 뭐 11위. 뭐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다른 비교. 세계 대학 랭킹을 만드는 기관들이 있어요. 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언론에서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랭킹. 그리고 상해, 중국의 상해의 교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교통대학에서 순위를 정하는 상해 교통대학 랭킹. 그리고 이제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또 이제 글로벌 베스트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해서 랭킹을 매기는 게 있는데요. 거기 세 랭킹에서는 대부분 이 유럽이 14위, 15위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전 세계에서.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 52위인데 전 세계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네. 랭킹에서도 15위, 14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우리 한국의 이제 한인 동포님들께서는 한국 대학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한국 대학 예를 들어서 US 뉴스에서 발행하는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에서는 서울대학이 한국 대학으로는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더비 15위, 서울대학이 71위. 그리고 고려대학이 이제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157위.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통대학, 그게 이제 교육의 질을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런 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더비 14위. 이번에 유더비 52위를 차지한 랭킹에서 1위였던 프린스턴이 유럽보다 뒤쪽인 15위 이렇습니다. 네. 14위, 15위 이런데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100위 밖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정말로 특히 공대 쪽으로, 이과 쪽으로는
상당히 그 높은 그 아주 그 질을 가진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어떤 다른 서로 그 요소들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 소수계 학생들의 비율 또는 뭐 그 졸업생들의 사회 기여도,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하는 대학 그 기관도 있고, 또 US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의 입학 성적이나 또는 뭐 합격자들의 그 등록률 네. 또는 뭐 졸업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 서로 다른 그런 그 요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다르게 놓고 보기 때문에 각각의 랭킹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네. 어떤 그 한 랭킹을 믿고 거기에 낮은 랭킹이라고 우리 애가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옥박질이거나 그러시지는 말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도부만 들어가도 잘 다니는 아유, 거죠. 너무 네. 좋은 학교이죠. 너무 좋은 학교. 자, 참고만 하시고 절대로 그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인 양 부모님들이 이렇게 압박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아요. 네. 워싱턴주 준결승 진출자가 이제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은 고등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장학금 중에서 뭐 가장 그 영예로운 그런 장학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학금은 그 장학금이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느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 위원회에서 주는 2,500불씩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회사들에서 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자기 종업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뭐 몇천 불에서 그야말로 그 풀 스칼러십인 몇만 불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 장학금은 그 탑 10, 20 뭐 이런 학교들에서는 대부분의 그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조금 그 주립대학이라던가 이런 대학들이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 또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데들에서는 4년간 10만 불 이상을 줍니다. 우와.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그 높은 그 장학금이고, 그런데다가 그런 학교들에서는 졸업 후에 유학까지 보장을 하는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에게 그런 아주 큰 좋은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PSAT 성적이 좋아서 그 주의 1%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160만 명, 2만 3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0만 명이 그 시험을 보죠. 그 시험에서 각 주별로 1%에 속하면 그 이제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예요. 근데 16,000명인가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16,000명이 발표가 된 건데, 그 16,000명이 이제 준결승 진출자이니까 결승에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결승에 올라갈 때 한 1,00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잘립니다. 네.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그 SAT 성적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뭐 에세이나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잘라내고 이제 15,000명 중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 안에 드는 거는 참 쉬운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이 장학생 1차 선발 과정에서 이제 PSAT 점수가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죠. 예, PSAT는 그 SAT의 예비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그 리딩, 독해력과 그리고 문법 이제 이런 시험을 보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랬었지만 올해부터 시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보는 학생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영어와 수학 그렇게 해서 760점 각각 만점을 해서 1,560점 만점에 이제 그 이번에
컷오프 라인이 몇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이번이 처음이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작년 같으면 240점 만점에 218점쯤 돼야지 1%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1%라는 게 각각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 뭐 한 10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워싱턴주에서는 한 350명 정도. 근데 350명 중에서 퓨젯 사운드 지역, 요 도시 지역에서는 한 280명이 나옵니다. 시골에서는 몇 명씩이 안 나오고. 그렇군요. 근데 그 280명 중에서 이번에 한국계 학생으로 모아지는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어요. 우와, 맞네요. 작년에는 16명 이 정도였는데요. 네. 아주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올해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었는지. 네. 아주 그만큼 궁금한데.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아주 제일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시애틀 지역에서는 어떤 학교가 내셔널 메릿 장학금에 이 준결승 진출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 궁금하게 하고요. 예. 한번 한인 학생은 성적이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성적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몇 명이나 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지난 이 내셔널 메릿 스칼라를 선정하는 역사 이래로 네. 레이크사이드 하이스쿨,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나왔다는 그 고등학교가 거의 매년 1등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숫자 차이로. 네. 근데 2010년에 시애틀에 있는 가필드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기프티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한 번 2명 차이로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벨뷰 지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인터레이크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13명 차이로. 네. 37명, 레이크사이드는 24명. 아하.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버니 노라는 분인데 그분이 취임한 지 꽤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취임 당시부터 학생들의 다양화, 다이버시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백인들 돈 많고 그런 백인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만 뽑는 게 아니라 네. 흑인들 또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 무슨 예술적으로 조예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학력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번 아주 예외적인 예가 아니라면 그렇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학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뉴폴트 고등학교라고 벨뷰에 있습니다. 거기도 명문이죠?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그 동네에 집을 막 사고 그쵸.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캐시를 막 사고 맞습니다. 네. 그 동네인데 그 동네 학교가 지난 5년간 아주 헤맸었어요. 숫자가 아주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네. 올해 갑자기 22명으로 이렇게 뛰었죠. 그래서 3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몬드 학교나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광고를 보면은 좋은 교육구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이번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레드몬드 학교하고 특히 아주 특별한 경우는 스템 고등학교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근데 그 학교가 15명 아주 획기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배출해서 아주 0에서 무에서 5위 안으로 뛰어드는 그런 아주 정말 이변이죠. 그렇군요. 그런 이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참 워싱턴주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기 전형 원서 마감일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조기 전형에는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Early Action, Early Decision, Single Choice Early Action 이렇게 있습니다. Early Decision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나 신문 같은 데 보시면 ED라고 영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ED는 합격하면 꼭 가야 되는 바인딩 그런 거고요. 구속력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조기 전형. 그리고 얼리 액션은 구속력이 없는
그 11월 1일까지 내면 12월 중순에 합격자를 결정은 해주지만 꼭 등록을 할 필요는 구속력은 없는 그게 네. early action. 그리고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이라는 거는 early decision은 한 군데밖에 못하고 early action은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이라는 것은 한 학교만 할 수 있고 구속력은 없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좋은 점만 받아들인 그런 게 이제 그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그 아주 탑 학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스탠포드 네. 이런 학교들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학교들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이 조기 전형의 마감은 얼리 디시전의 경우가 그 대부분의 큰 대학들이 11월 1일이 마감입니다. 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을 하는 그 리버럴 칼리지들 작은 규모의 대학들은 11월 10일과 11월 15일이 마감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이 유럽과 이제 서부의 유시 대학들이 원서 마감일도 이제 곧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UC 학교, UC라고 하면은 University of California의 많죠, 약자이고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 캠퍼스가 10개나 됩니다. 네. 그 이제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한인 그 총장을 가졌던 UC 그 멀시드 뭐 네. 이렇게까지 10개가 있는데 UC 샌프란시스코만 그 학부가 없고 나머지 9개 그 캠퍼스는 다 학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대학들은 뭐 그 US 뉴스 그 랭킹에 뭐 거의 6, 7개가 유독 앞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이 마감이고요. 네. 우리 지역의 명문대학인 유덥은 그 다음 날 네. 12월 30일 날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관심이 많은 교육정보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화 문의를 하실 분들은 425-467-6895 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